안녕하세요. 충북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학생자치 안전부에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생생활 규정 재개정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많을 수 있는데 교육 3주체가 뭐지? 또 학생생활 규정이란 뭐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는데 뭔가 함께한다는 느낌에서 약간 느낌이 무야호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생활 규정을 어떻게 재개정하는지, 재개정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6단계로 나눠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생활 규정이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생활 규정 재개정. 재정은 만든다는 것이고 개정은 바꾼다는 것인데 만들거나 바꾸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생활 규정을 재개정,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안내할 거고요. 네 번째는 재개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그럼 학생생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 교복 규정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전체적인 학생생활 규정을 다 개선 방안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반별로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이러한 쪽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학생생활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생활 규정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규칙인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는 용의 복장,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나 두발 상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학생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학생회는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학생회 임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르게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시상에 대한 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학생생활 규정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학생생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쭉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학생마당 탭을 누르시면 여기 학생생활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생활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재개정. 재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이라는 것은 고쳐나간다는 것인데 기존의 것을 왜 필요한지 한번 한 가지 요건만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3주체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목적입니다. 교육 3주체는 여기 보이듯이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이모티콘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교육 3주체의 이런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색깔을 반영하는 건데요. 학생생활 규정이 오래되다 보면은 내가 만들지 않았던, 내가 참여하지 않았던 규정인데도 지켜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물론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새로 바뀌는 시대적 변화나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부모님들의 요구, 선생님들의 요구들을 모아서 반영하기 위해서 재개정,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재개정은 어떻게 할까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먼저 누군가가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개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계획한 것이 학생은 5명, 교사 3명, 학부모 2명. 합하면 몇 명이죠? 네, 10명입니다. 10명의 재개정위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위원들이 학생을 대표해서 또 교사를 대표해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나누고 이 가운데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개정안 안건, 의견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원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과 요구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5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를 합친 인원만큼의 50%의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선생님들이 계획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안건을 발의하는데 이 안건은 학생도 올릴 수가 있고 교사도 올릴 수가 있고 학부모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올리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렴은 이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 또는 설문조사 또는 전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 학생들의 의견도 모으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모으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급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많이 모이겠죠. 학생 의견과 교사 의견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서 임시적인 의견을 마련합니다. 그럼 이런 방향으로서 고쳐야겠구나라고 임시 의견을 마련하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까 대표자로 임명이 되었던 학생위원,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총 10명이 최종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우리 학교 학생 인원도 상당수가 많고 상당수가 있고 학부모님도 상당히 많고 교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당연히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정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의견 중에서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시다를 합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이 다 수용될 수는 없고 대표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재개정위원회라는 대표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신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협의가 결정이 된다면 추후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생략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이 결정이 되고 공포,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안내가 됩니다. 진행 과정이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자가 모이고 학생을 위한 대표자가 모이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유의사항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재개정을 작년에도 의견을 받은 적이 있고 재작년에도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편하니까, 나는 이런 복장이 편하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라고 개인적인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은 학교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학교의 건전한 문화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숙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우리 친구들, 학생들, 선배, 후배,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 학생 생활 규정은 누구에게도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받는 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은 당연하겠죠. 네, 반드시 관심 있게 모든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개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합한 것 중에서 선택할 만한 것들, 수용할 만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재개정위원회라는 대표자들에게 위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겠고 그 결정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의사항들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 생활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생활규정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생활규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15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고 짧은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학급에서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길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5조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를 위해 용의복장 및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이외의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 주체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용의복장, 소지품 검사 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소지품 검사를 어떨 때 할 수 있다거나 용의복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면 먼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용의복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복장 규정은 각 호와 같다. 이 호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을 호라고 하는데요. 조,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항과 호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호, 교복, 생활복 포함, 체육복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되어 있고 두 번째, 임의로 교복 형태 변형 금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치마 줄이지 마십시오. 치마 줄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복 형태를 임의로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두가 합의했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의하게 됐고 지금 3학년들은 생활규정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배들이 참여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동절기, 겨울에는 교복 위에 방한용,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덧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됐냐면 맨투맨을 입을 수도 있고 외투를 입을 수도 있고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동복과 겨울 교복과 춘추복, 봄, 여름에 입는 하의는 치마나 바지 중에 선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마 등교도 가능하고 바지 등교도 가능하고 심지어 너무 추우니까 우리는 체육복 등교까지, 체육복 바지 등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른 교복 착용의 시기와 범위. 그러니까 온도나 날씨, 기후에 따른 교복 착용 시기와 범위는 교육 주체라고 한다면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추워요 하면 학생들이 너무 춥다고 요구하면 동복을 입으세요. 너무 더워요. 하복을 입으세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복이나 하복, 춘추복을 자유롭게 본인의 체온에 따라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사복 착용 가능.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쳐서 교복을 입을 수가 없고 깁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지나 치마를 입기 어려운 경우는 사복을 입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학교장,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명찰, 우리가 지금 전달된 명찰은 학교 내에서는 소지를 하고 폐용한다,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갈 때는 폐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발 규정입니다. 두발 규정은 각과 같다.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살린 자유로운 스타일을 허용하는데 파마나 염색이나 삭발이나 모발용 고착제, 모자 착용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개인의 두발 형태를 유지 가능한데 특수한 경우라면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두발 형태를 삭발을 해야 된다거나 모자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제15조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제15조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한해서 각 반에서 학급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가 되겠네요. 선생님 계산으로는 25분 동안에 생활규정 15조, 지금 나눠준 생활규정 15조, 교실에도 지금 실장들을 통해서 나눠주었습니다. 15조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아니면 더 추가할 것은 없는지, 삭제할 것은 없는지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의하셔가지고 반별로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실장이 서기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실장에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자유롭게 나누고 치열하고 적극적인 토의를 통해서 반별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는 오늘의 활동도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학급회의에서의 구성원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추후에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학급회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재개정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 인원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명, 5명, 6명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착순 5명만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잘 마치고 나서 귀가하시기 전에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정확한 숫자를 말한 친구 5분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설명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지금부터는 학급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